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남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말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거절하고 싶었지만 삼켜버린 말, 그때는 참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말들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과 조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쌓이고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원치 않으면서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자주 내 마음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돌아보면 선택하지 못한 길보다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마음 한편에 머물러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누군가에게서 거절당하는 일은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괜히 말 꺼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나이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하는 자존심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과연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절이라는 문제를 조선의 실학자이자 평생을 사유하며 살았던 정약용 선생의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수많은 거절을 당한 사람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더 잘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참고 살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거절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마음의 태도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의 마음 철학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듣기 좋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절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말없이 감당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어른으로 여겨지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싫다는 말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거절은 점점 예의 없는 말이 되었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선택은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 오래된 인연 앞에서, 혹은 이제는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안다고 믿는 관계 속에서는 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기대하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오해가 쌓입니다.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하고 그 괜찮음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느 날 이유 없이 모든 관계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나를 조용히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른 채 쌓아두면 그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마음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서운함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이유 없는 피로감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은 참는 게 낫다고,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흐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약용은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결입니다. 말하지 않고 넘긴 순간에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져서 우리는 더욱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나이에 다시 관계를 만들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참고 견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쌓아온 시간 끝에 남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공허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혼자 있는 것 같고, 웃으며 대화를 나눠도 돌아서면 이유 없는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이 그림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는 마음은 드러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거절하지 못한 말들은 결국 나를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조금씩 닳아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관계를 위해 침묵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스스로를 밀어두었던 것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부터 거절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참는 것이 어른의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마음을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성숙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조금 불편한 마음은 혼자 삼키는 것이 가장 조용한 해결책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말은 어느새 미덕이 되었고, 거절하지 않는 태도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언제나 편안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은 문제이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은 제자리를 잃고 늘 눌린 채로 숨만 쉬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참음은 덕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을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모든 참음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음이 덕이 되려면 그 안에 반드시 분별이 있어야 하고, 그 분별이 무너지면 참음은 곧 자기 방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억누를수록 그것이 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태는 더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바쁨 속에 가려졌던 감정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보다 마음이 자주 피곤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치는 날,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 같은 날들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흔히 노쇠함이라고 부르지만,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노쇠가 아니라 과로입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쌓여 생긴 마음의 피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때의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제자리에 세우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절은 무례가 아니라 존엄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세울 수도 있고 오래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의 옳고 그름보다 먼저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급함에서 나온 말인지 분별 끝에 나온 말인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묻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절이라는 말이 아직 마음속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입 밖으로 나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선택 역시 하나의 말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상대에게는 오해를 남기고 자신에게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침묵의 후회를 누구보다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이란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위치를 알리는 표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거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거절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 멈추는 사람인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절에는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길게 변명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덜 남기기 위해 다음에는 꼭 하겠다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덧붙이곤 합니다.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말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오래 붙잡아둡니다. 그는 이미 내려놓은 일은 말에서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거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스스로에게 충분히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선택을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의 반응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이 자기 자리를 떠나 타인의 표정과 말속을 떠도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한 뒤에는 마음을 거두어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말을 했다면 그 다음은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관계를 지킬 수는 없고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실패가 아니라 분별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와 타인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마음을 오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절은 차갑지 않습니다. 단호하지만 거칠지 않고 분명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 거절에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나를 이해한 끝에 나온 거절은 오래 남지 않고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며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거절은 말하는 사람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거절당하는 일이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기대가 있었던 만큼, 마음을 조금 내보였던 만큼 그 말은 오래 머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하지 못한 말들이 다시 마음을 흔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은 더 조용하고 깊게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 한켠에는 그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거절당하는 순간에 사람이 가장 쉽게 자신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절을 선택이 아니라 평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거절 앞에서 이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바로 과거를 되짚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절은 사람을 재단하는 일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사람은 각자의 형편과 시기가 다를 뿐 누군가의 선택이 곧 나의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오래 끌어안게 됩니다. 문제는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거절당한 이후에도 마음이 계속 상대를 향해 나가 있을 때 시작됩니다. 상대의 표정과 말투, 그 이후의 태도까지 의미를 부여하며 마음을 놓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이 제 집을 떠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타인의 선택 위에 머물면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선택을 분석하기보다 그 선택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중심을 되찾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중심이란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과 존엄을 혼동합니다. 거절 앞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자존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남의 시선에 민감하지만 존엄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을 줄이고 존엄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엄을 가진 사람은 거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뒤에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느낄 것은 느끼되 그 감정에 머물지 않는 태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남의 선택에 나를 맡기지 않는 마음. 정약용이 평생 지켜온 것도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은 자리에서 흔들리기보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음 안에 만들어두는 것. 그것이 거절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거절은 가능성을 닫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 거절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고 사람의 마음도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문을 열어두고 살았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시절에는 체력도 있었고 다시 회복할 시간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구조는 달라집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곧 삶의 결이 됩니다. 이때도 예전처럼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마음은 빠르게 지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분별이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거절은 나를 보호하는 가장 조용한 선택이 됩니다. 정약용은 노년의 삶을 정리의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쌓아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이 덜어냄에는 물건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도 포함되고 말도 포함됩니다. 특히 더 이상 마음을 해치는 방식의 관계는 조용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연을 부정하는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거절 때문에 끝나는 관계보다 무리한 참음 때문에 서서히 식어가는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을 다해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을 때 그 어색함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과 몸이 다른 길을 가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할 때의 말의 온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차갑게 밀어내는 말도 과하게 미안해하는 말도 모두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권한 말은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감정을 덜어낸 말이지만 예의를 잃지 않은 말, 지금의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까지는 괜찮고 이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조용히 전하는 말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거절은 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선을 긋기 위한 말입니다. 선이 분명해지면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서로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게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조금씩 깎아왔지만 이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그 시작점입니다. 더 이상 모든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모든 부탁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거절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정리의 언어가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능해질 때 노년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사람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의 밀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거절은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게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할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거절은 늘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을 연습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말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해야 할 순간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혼동합니다. 불편함이 생기면 무조건 말해야 할 것 같고 또 어떤 때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나를 지나치게 소모시키는가 아니면 잠시 스쳐 지나갈 감정인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다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말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그 침묵이 나를 해치지 않을 때입니다. 잠깐의 오해나 일시적인 감정, 지나가는 상황 앞에서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마음이 금세 돌아온다면 그 침묵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한 뒤에도 마음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생각이 자주 그 장면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말해야 할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반복해서 같은 곳을 두드린다면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을 연습한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연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부탁이 부담인지, 감당할 수 있는 선인지, 이 만남이 기쁨인지,
의무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말은 단순해지고 말이 단순해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던 말을 꺼내는 일이니 당연합니다. 거절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말한 것은 아닐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과정을 성장의 통증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거절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거절한 뒤에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꼭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평온한 관계보다 말해서 편안해진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말을 한 뒤에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을지, 이 침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조금씩 사라지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정직해질 때 거절은 더 이상 두려운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어른답게 보이기 위해 마음을 한 발 뒤로 물려두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덕분에 지켜낸 인연도 있었고, 지나온 세월 역시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도 되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인생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기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마음이 가장 분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무엇을 데리고 가야 하는지가 또렷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말들 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기준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 결국 끝까지 데리고 가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거절당하면서도 자신을 거절하지 않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는 순간에도 마음의 중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나를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는 경험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부탁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기대를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도 담담히 거절하는 말도 인생의 깊이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더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아있던 말 하나를 조금은 내려놓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거절해도 괜찮고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